오늘 이야기는 위치 벡터부터 내적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15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적까지는 별로 안 어려워요. 내적까지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 내적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무조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위치 벡터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위치 벡터. 위치 벡터는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벡터들은 여기저기 있을 수 있는 거였어요. 여기 있기도 했고, 여기 있기도 했고, 여기 있기도 했고,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와서 시작점을 일치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위치 벡터입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는 벡터들의 시작점이죠. 시작점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치시킴으로써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끝점, 종점이 어디 있는지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벡터를 통해서 시점은 같으니까 종점이 어디 있는지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벡터는 시점 어디 있는데 종점 어디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종점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는데 시점을 여기 원점으로 고정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로 갈 거고요. 이 친구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벡터에서 평행 이동해서 겹치거나 그러면 같은 벡터로 봤었잖아요. 이 벡터랑 이 벡터는 같은 벡터예요. 근데 무엇을?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끝점, 종점이 어디인지만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벡터는 이런 식으로 스몰 p, 스몰 a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은 친구를 스몰 a 벡터, 그다음에 이렇게 그은 친구를 스몰 b 벡터라고 표현하는 게 위치 벡터예요. 근데 우리 뭐가 알고 싶은 거냐면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AB 벡터.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거고, 그럼 이 두 친구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보시면 스몰 a 벡터에 AB 벡터를 더했더니 B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스몰 a 벡터에 더하기 AB 벡터를 했더니 B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AB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위치 벡터 B랑 위치 벡터 A를 빼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간상에 있는 좌표 평면상에 있는 어떤 벡터들을 무엇으로? 위치 벡터들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 벡터들은 무엇이니까? 시점이 일치되어 있으니까 종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위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아니, 이상한 거라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뭔가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뭐냐면 위치 벡터는 결국 이 벡터, 요 점 있죠. A라는 벡터의 요 점에 좌표만 있으면 됩니다. 좌표만 있으면 돼서 좌표를 가지고 얘네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직교 좌표계, X축, Y축에 관련된 내용으로 벡터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위치 벡터의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벡터의 성분이에요. 벡터의 성분 이야기가 돼서 이 위치 벡터의 시점은 같으니까 종점이 어디지만 알려주면 되네. 그럼 종점의 X성분, 종점의 Y성분이 얼마인지 X1, Y1.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종점의 X성분, 종점의 Y성분이 얼마인지를 표현한다. 이게 바로 벡터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뭐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좌표를 가지고 벡터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벡터의 개념을 좌표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좌표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분, 외분, 무게중심 이런 내용들을 모두 쓸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성분 또는 뭐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성분 벡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야기 드리면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이 친구에서 이렇게 가는 친구, x성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친구, y성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 길이가 1인 경우 있죠? 길이가 1인 경우 요거를 E1, E2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성분으로 표현하면 몇 콤마 몇? 1,0이고요. 몇 콤마 몇? 0,1이에요. 그래서 1,0을 표현하는 친구가 E1, 0,1을 표현하는 친구가 E2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쯤 있는 2,3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E1으로 한 번 가고 E2로 3번 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E1을 2배 하고 E2를 3배 해서 더하면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성분으로 바꿨으면 E1 뭐예요? 1,0이죠? 그걸 2배 하고 E2 뭐예요? 0,1이죠? 그걸 3배예요. 1,0을 2배 하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0 해서 2,0이 되고요. 더하기 0 곱하기 3, 1 곱하기 3이라 0,3이 됩니다. 그럼 2를 더하면 2 더하기 0이라 2가 되고요. 0 더하기 3이라 3이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덧셈 뺄셈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X축과 Y축, X성분과 Y성분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움직임이 이 친구의 움직임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좌표가 있을 때 썼었던 거 뭐예요? 내분, 외분 같은 이야기 있었죠? 그 내분, 외분을 위치 벡터의 개념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치 벡터의 다음 이야기는 내분, 외분, 중점, 무게중심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위치 벡터의 내분, 외분, 무게중심 이런 친구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위치 벡터가 스몰 a 벡터, 이렇게 연결한 위치 벡터가 스몰 b 벡터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다면 요건 AB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AB 벡터는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면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BA 벡터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는 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친구를 구하고 싶은 거야. AB 벡터를 M 대 N으로 안에서 나눴죠? 내분하는 점을 P라고 놓고 이 P 벡터가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 P 벡터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좌표로 이야기를 한다면, 즉 여기 벡터의 성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A 벡터가 뭐였냐면 x1, y1이고 그 다음에 B 벡터가 x2, y2라고 놓고 본다면 좌표로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걸로 x1, y1 그 다음에 x2, y2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였잖아. 내분하는 거면 덧셈이었죠. 덧셈 하니까 m 더하기 n 적고 m 더하기 n 적은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서 x2, x1,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y2 더하기 n 곱하기 y1 이렇게 적는 거였어요. 이게 점 P의 좌표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벡터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인 건데 결국 P 벡터는 A 벡터랑 B 벡터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M 더하기 N 분의 M 더하기 N에 이렇게 곱해요. B 벡터 똑같죠? 크로스로 곱하는 거. A 벡터. 이게 바로 P 벡터가 되는 겁니다. 왜 여기다가 화살표라고 있어요? P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눠서 적으면 이거 실수예요. 이 친구들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NA 벡터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M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이 벡터의 몇 배, 이 벡터의 몇 배에서 정리하면 이 벡터를 표현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요거 있죠? A 벡터. A 벡터를 이 성분으로 바꿔서 적는다면 자,
m 더하기 n분의 n하고 곱해져 있는 거예요. 상수가. 여기에 뭐 a 벡터의 좌표는 x1, y1이죠. x1, y1 더하기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 더하기 n분의 m하고 x2, y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x1에 이 친구들 곱해요. x1에 분모 이거고 n을 곱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x1의 분모 이거고 분자 이거 곱하잖아요. 그다음에 더하기 x2의 분모 m 더하기 n이고 m을 곱하죠. x2의 m을 곱한 거죠. 이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무엇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위치 벡터로 표현을 했냐? 혹은 같은 의미인 벡터의 성분 뭐예요? 사실은 좌표로 표현을 했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렇다면 m 대 n으로 외분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외분은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일 경우 이 점 q 구하는 건 외분 기억나요? 외분은 똑같은데 뭐만 하면 됐어요? 빼기만 하면 됐죠. 그래서 여기가 빼기로 연결되는 거가 되고요.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빼기로 연결되니까 여기가 빼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물어보죠. 중점은 어떻게 구했어요?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무게중심은요? 셋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였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긴 하겠지만 결국 이거랑 이거야. 둘 더하면 얼마예요? m 더하기 n분의 n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m 해서 둘 더하면 무조건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문제를 풀 때 만약에 3분의 1 a 벡터 더하기 3분의 2 b 벡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a 벡터의 3분의 1 길이 줄이고 b 벡터의 3분의 2 길이 줄이고 그걸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2대 1로 내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나가는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요 앞에 무엇이 있을 때 이렇게 실수가 곱해진 형태가 있을 때는 아 길이를 줄였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뭐랑 연결시키냐면 내분해분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하는 거고요. 내분의 기본은 이 둘의 합이 1인데 1이 아닐 때도 변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까지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다루도록 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배웠던 좌표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좌표에 대한 개념을 벡터에서 뭐라고 부르냐? 벡터의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의 두 번째 내용 여기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직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직관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제 근본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벡터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죠. 벡터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존재였었어요. 물리량이죠. 근데 크기를 남기고 방향을 없애요. 그럼 이건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하세요가 되겠죠. 방향을 구하세요가 아니고. 자, 그래서 벡터의 크기입니다. 벡터의 크기고요. 우리 수학의 기호 중에 방향성을 제거하고 크기만 남기는 기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값이에요. 플러스 3, 오른쪽으로 3칸인데 절대값 씌우면 오른쪽이란 개념 사라지고 3만 남죠. 마이너스 3, 왼쪽으로 3칸이란 이야기인데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왼쪽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3만 남죠. 절대값이 바로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A 벡터가 있는데 이 친구의 절대값 씌우죠. 그럼 절대값을 씌웠구나.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A 벡터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기를 말하고 있어요. 크기, 다시 말해서 길이입니다. 길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위치 벡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위치 벡터라고 가정하면 여기 어딘가 A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A 벡터가 되는 겁니다. 좌표는 x1, y1이고요. 근데 우리 지금 A 벡터의 절대값 씌웠어요. 뭐 물어보고 있다고요? 크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크기 물어보면 이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뭘로 구하면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는 x1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0의 제곱. 한 번 더 정리하면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됩니다. 뭐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입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되고요.
벡터의 성분이라고요. 결국 좌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하를 배우고 나면 부호를 띈다.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물리량에서 있어 보이죠? 물리량에서 방향성을 제거하고 크기만 남기는 모든 행위를 절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B점 있고 x2, y2라고 있어요. 그럼 이거 위치 벡터로는 스몰 b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설정한 건 뭐가 되냐면 AB 벡터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AB 벡터 쓰시고 절대값 씌웠어요. 크기 구하라고요. 그럼 이제 알겠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돼서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온 김에 잠깐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AB 벡터는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다고 그랬죠. 이 친구들을 벡터의 성분으로, 성분 벡터로 바꿔 적으면 B 벡터는 x2, y2고요. 빼기 A 벡터는 x1, y1입니다. 그러면 X 성분은 X 성분끼리 빼서 x2 빼기 x1, Y 성분은 Y 성분끼리 빼서 y2 빼기 y1이에요. 자,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크기가 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됐고요. 그다음에 실수배까지 아까 문제 풀다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KA 벡터 이렇게 돼 있으면 실수 K의 A 벡터는 x1, y1이에요. 그럼 얘는 KX1, KY1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벡터가 서로 같다. 벡터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X 성분하고 Y 성분이 같다입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같다. A 벡터랑 저거랑 관련 없이요. B 벡터 이렇게 위치 벡터 두 개가 같다는 건 이 친구의 성분 x1, y1하고 그다음에 x2, y2가 있는데 얘랑 얘가 x1은 x2랑 같고 y1은 y2랑 같고 즉 성분들이 같을 경우에 같은 벡터가 되고요. 그럼 벡터가 자 평행한다. 그럼 그림으로는 이렇게랑 이렇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x1, y1이고 여기 있는 친구가 x2, y2면 이 친구를 실수배로 늘리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벡터, B 벡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A 벡터의 실수배를 하면 B 벡터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평행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A 벡터의 성분 뭐였어요? 이거죠? B 벡터의 성분 이거죠? 그래서 KX1이 X2면서 동시에 KY1이 Y2를 만족시킨다면 실수배를 만족시킨다면 무엇이다?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절대값 보시고 부호를 띄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긴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호를 띄는 게 아니고 성분 중에서 벡터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구조 중에서 방향성을 제거하고 크기만 남기는 게 절대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역시 강의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벌써 몇 분 지났어? 18분 지났네요. 내적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 내적이고요. 내적 개 중요해요. 학교 시험 문제에 적어도 두세 문제 나옵니다. 네, 요거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두세 문제 나오고 내적의 개념이 여러분들 이거 다 선택했으니까 이과잖아요. 인과에서 물리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물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요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적 5분 컷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이에요. 내적이고요. 내적이 이 적이 뭐냐면 곱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는 안에서 곱한다예요. 이거 사실 그 내적 기호를 내적 영어 단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내적이 영어로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이너 프로덕트라서
안에서 곱한다. 그래서 내적. 그러면 안에서 곱하는 거 말고 밖에서 곱하는 것도 있겠죠. 외적도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외적은 물리에서 간혹 쓰이는 경우 있어요. 고등학교 물리에서 아마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적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훨씬 많이 쓰는 건 내적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몰라도 되는 이야기. 내적은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어떤 벡터가 있고 어떤 벡터가 있잖아요. 두 벡터가 시점을 일치시켰어. 그래서 위치 벡터 형태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벡터가 요 벡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요 벡터를 이 친구 방향하고 같은 친구랑 그거의 수직인 친구로 나눕니다. 마치 얘를 이거에 관련된 벡터와 이거에 전혀 관련이 없는 벡터로 나눠요.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수직으로 만들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움직이는 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수직 방향 두 개로 나눠서 그 두 개 중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얘는 사실 의미를 못 가져요. 뭐에 대한 의미를 못 가지냐면 요 방향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의미를 못 가집니다. 그래서 요 친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친구의 길이와 요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친구의 길이를 곱한 게 내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이게 A 벡터, 이게 B 벡터라고 해서 이거의 길이가 궁금한 거예요. 길이 뭐예요? 크기죠, 크기. 크기가 궁금한 거라 가만 놓고 보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입니까?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인데 여기 세타 나왔어요. 근데 우리 궁금한 건 이거야. 알고 있는 건 이거야. 그럼 이거랑 이거 빗변하고 밑변이니까 사실 뭐예요? 요거를 x로 놓는다면 크기를 x로 놓는다면 x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얘의 크기분의 얘의 크기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랑 누구를 곱하는 거냐면 b 벡터의 크기를 곱하는 게 바로 내적이 됩니다. 내적이 돼서 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 다른 물리량 두 개를 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내는 게 내적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결론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셈의 기호를 차용합니다. 곱셈의 기호를 차용하는데 곱하기로 쓰는 거 있죠? 이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외적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적을 쓸 땐 곱셈 기호 중에 동그라미 있었죠. 요거를 차용해서 씁니다. 요거를 차용해서 쓰고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지금 이건 뭘로 설명을 했냐면 벡터의 내적을 무엇으로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위치 벡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 벡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위치 벡터 말고 뭐 배웠어요? 오늘 한 거. 벡터의 성분 배웠죠? 벡터의 성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 A 벡터를 x1, y1, B 벡터를 x2, y2라고 놓는다면 역시 A 벡터 내적 B 벡터는 x1 곱하기 x2 x좌표들의 곱 더하기 y1 곱하기 y2가 됩니다. 자, 이거는 해보시면 나오는데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두 가지 버전으로 위치 벡터가 있다면 이렇게 벡터의 성분으로 나와 있다면 이렇게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당연하지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죠. 자, 그럼 직관적인 이야기. A 벡터 내적 A 벡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넣는다면 A 벡터의 절대값 크기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하고 둘 사이에 이루고 있는 각이거든요. 근데 어떤 벡터 그리고 그거의 똑같은 벡터 그럼 둘 사이에 이루고 있는 각은 얼마예요? 0이죠. 코사인 0은 얼마예요? 1이죠. 곱하기 1은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A 벡터 내적 A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그럼 간단히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뭐처럼 보여요? 곱셈처럼 보이죠. 곱셈처럼. 물론 크기라는 개념으로 바뀌긴 했지만 곱셈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A 내적 B랑 B 내적 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자, 보시면 A 내적 B는 AB 코사인 세타가 되죠.
비내적 A는 BA 코사인 세타인데 A와 B가 이루고 있는 각이나 B와 A가 이루고 있는 각이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연산을 중심으로 앞뒤의 위치를 바꿨네요.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곱셈하고 똑같아요. 우리 곱셈에서 교환 법칙 성립했잖아요. 그래서 내적, 곱셈의 기호를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두 이야기를 합쳐서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죠. A 벡터 빼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빼기 B 벡터 한다면 이건 A 벡터 빼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 빼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요 벡터랑 요 벡터 사이에 끼인 각이 되는데 같은 벡터니까 끼인 각의 크기 0도고 코사인 0은 1이라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는 벡터 이야기인데 크기만 남겼으니까 이제 벡터가 아니에요. 크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절대값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A 벡터 곱하기 A 벡터라 A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B 벡터 미안해요. 빼기군요. 빼기예요. 미안합니다. 빼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처럼? 분배 법칙 쓰는 것처럼 쓸 수 있고요. 자, A 내적 A네요. 아까 했어요. A 내적 A는 뭐예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고요. 여기요. B 벡터 내적 B 벡터잖아요. 그러면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고요. 자, A 내적 B, B 내적 A. B 내적 A는 A 내적 B랑 똑같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2배 A 내적 B가 되겠네요. 그럼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요거에 대한 내용, 요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 교환 법칙 및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였다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플러스가 돼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 그럼 이것도 되지 않을까요? A, B 내적 A 빼기 B 이게 뭐예요? 합차 공식이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됐어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었죠. 근데 제곱 대신 A 내적 A 빼기 B 내적 B가 된다고요. 근데 이건 뭐랑 똑같다고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빼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당연하지만 여기서 여기로 가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실 수도 있어야 되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내적을 자기 자신하면 절대값과 같다. 크기와 같다. 크기의 제곱과 같다. 크기 곱한 거랑 같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조금 부족한데 요거 지우고요. 마지막으로 자 요거에서 오는 이야기예요. 얘랑 얘가 같죠? 그리고 아까 전 이야기로 A 벡터의 크기는 뭐였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의 루트였어요. 그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는 뭐냐면요.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생각을 한다면 자, 얘는 얘. 그래서 A 벡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x1 곱하기 x2 더하기 y1 곱하기 y2가 되죠. 자, 그럼 당연한 이야기. 코사인 세타는 양변을 이걸로 나누면 됩니다.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x1 곱하기 x2 더하기 y1 곱하기 y2가 돼요. 자, 근데 A 벡터의 크기는 여기 있고요. B 벡터의 크기 여기 있네요. 이것까지 넣어서 정리한다면 여기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건 나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곱하기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게 분모고요. 분자는 x1, x2의 곱 더하기 y1, y2. 자,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무엇으로? 성분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분들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까지 할 수 있냐면 성분을 알면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알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된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요. 둘 사이가 만약에 어떤 벡터랑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 수직이야. 그러면 코사인 90을 곱해야겠죠. 90도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90도 0이죠. 그래서 만약에 수직인 두 친구를 내적하면 0입니다. 반대로 내적의 결과가 0이면 둘이 수직이라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평행할 조건은 실수했죠. 두 직선이 수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내적을 해서 0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아마 내일 나갈걸요? 수고했습니다.